한국은 한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꿈을 꾸었다. 위안화의 유혹과 미국의 첨단 기술에 눈이 멀어버린 결과 결국 양측 모두에게 무참히 버림받는 처지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 어떤 비즈니스 전쟁 영화보다 가슴을 후비는 실화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참관했던 것은 단순한 외교적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를 향해 나는 양쪽의 이득을 모두 취하겠다고 선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도박이었다. 당시 한국의 눈에는 중국의 14억 인구와 달콤한 조건들만 보였다. 삼성전자가 270억 달러를 들여 시안 공장을 짓는 등 한국은 경제적 생명줄을 베이징에 완전히 매달았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6%까지 치솟았다. 최대 단일 시장이 된 중국을 보며 서울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도취해 있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베이징이 조용히 빗장을 잠그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2017년 한국이 사드 THAD 배치를 결정하자 베이징은 공식 선포도 없이 전방위적인 보복을 시작했다. 이 일격은 한국에 실질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롯데마트 매장 99개가 문을 닫았고 중국 단체 관광객은 발길을 끊었으며 한류 콘텐츠는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췄다.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이 사건은 정치적 보복의 교과서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한국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베이징의 눈치를 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굴었다. 2017년 10월 발표한 삼불이란 지로원칙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고개를 숙인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었다. 동시에 미국도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2018년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2022년 칩스법 반도체법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 양다리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한국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규제 공장에 묶이면서 금지령에 협조하면 수천억 원의 가동 중단 손실을 입고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의 핵심 기술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겉으로는 동맹에 가입하되 실제로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양쪽 모두를 분노케 했다. 미국은 기술을 제한했고 중국은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했다. 2024년 하반기 한국 장비 업체들은 주문이 급감하는 것을 발견했다. 단순한 시장 변동인 줄 알았으나 진실은 냉혹했다. 중국이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사지 않기로 한 것이다. 12월 베이징은 50% 규칙을 공개했다. 외국산 장비 한 대를 들여올 때마다 반드시 국산 장비를 세트로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미 인류 기술에는 눈을 감아주면서도 유독 한국에는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장비 수출액은 9억 6,3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년 대비 17.8% 감소했고 고점이었던 2021년에 비하면 50%나 폭락한 수치다. 정작 중국의 전체 수입액은 6.7%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이 한국만 철저히 배제한 채 장비를 사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베이징은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중국 국산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 즉 한국은 사냥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깃이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쏟아부어 가격을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쓸만하다 싶으면 기업들은 국산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장비 업체들이 하나둘 쓰러져 나갈 때 한국 산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 기술을 확보하거나 미일 유럽 대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한탄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더 처참했다.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했던 한국은 이제 BOE와 TCL에 완전히 밀려났다. 중국은 보조금과 한국에서 빼내온 인재들을 앞세워
한국 기업을 짓눌렀다.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인력 감축과 국내 생산 라인 폐쇄를 단행했다.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다. LG엔솔과 삼성 SDI가 중국에 투자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공장들은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있다. 더 잔인한 것은 그 거대한 설비들을 옮길 수도 없다는 점이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기술이 복제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것이 베이징의 시나리오였다. 시장을 내어주는 척 기술을 빼앗고 시간을 벌어 자국 기업이 성장하면 행정수단을 동원해 외사를 걷어차는 방식이다. 한국은 2024년에 이 잔혹한 수법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2025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017년에 26%에서 18% 미만으로 떨어졌다. 겉으로는 디리스킹 위험 제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장을 강제로 빼앗긴 피동적 상실에 가깝다. 2025년 11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2.3% 감소했다. 디스플레이는 30% 이상, 석유화학 제품은 25% 폭락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은 일상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핵심 인재들은 2, 3배의 연봉을 제한한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들이 가져간 기술과 노하우는 부메랑이 되어 한국 기업을 타격했다. 2025년 3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4%에 그쳤고 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치인 3.8%를 기록했다. 서울, 부산, 인천의 공장들이 문을 닫는 소리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린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 시장에 저당 잡혀 있었기에 이를 재조정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워싱턴, 도쿄, 타이베이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양다리 전략은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을. 신냉전 시대에는 어느 한쪽을 확실히 선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늦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핵심 기술은 유출되었고 가장 큰 시장은 잃었으며 경쟁자는 당신의 기술로 무장했다.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내밀 카드가 무엇이 남았는가? 2025년 9월 한국반도체협회가 대만과 일본을 방문해 공급망 협력을 요청했다는 뉴스는 산업사를 아는 이들에게 커다란 아이러니다. 10년 전 한국 언론들은 대만을 향해 자체 브랜드 없는 하청 기지, 시장이 좁은 작은 섬이라며 비하했다. 하지만 지금 대만을 찾은 한국 대표단의 자세는 매우 낮다. 그들은 반도체 장비, 소재, 설계 도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며 사실상 살려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대만 업계의 반응은 미묘하다. TSMC 고위층은 예우를 갖추면서도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모든 것을 걸고 대만을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버림받으니 협력하자는 태도를 기회주의로 보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언제든 다시 중국의 품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일본 역시 냉담하다. 도쿄 일렉트론, 시네치 화학 등 일본 대기업들은 기술 협력이 일방적인 기술 유출로 변질될까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25년 11월에 발생했다. 미국, 일본, 대만 3자가 개최한 반도체 공급망 안보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의 참여 요청이 거절당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배제가 아니라 불신의 결과였다. 중국에 여전히 많은 공장을 둔 한국이 기술을 유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대만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처지는 동정적이면서도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주를 이룬다. 대만은 중국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침략자로 규정했기에 한국과 같은 환상을 품지 않았다. TSMC가 첨단 공정을 대만에 고수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한 것은 한국의 확장 전략과 대조적이다. 덕분에 대만은 전 세계 공급망이
자신들을 떠받칠 수밖에 없는 호국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을 갖게 되었다. 한국은 이제야 대만을 배우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기술은 새 나갔고 공급망은 침투당했다. 전략적 자율성을 재건하려면 시간과 돈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결단과 합의가 필요한데 한국은 아직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대하는 방식은 관문 타구문 잠그고 개 폐기의 전형이었다. 혜택으로 유혹해드린 뒤 설비가 갖춰지면 서서히 목을 죄어 기술을 뽑아내고 결국 내쫓는 시나리오다. 이는 구글, 테슬라 등이 겪었던 일이며 국가 단위로는 한국이 가장 참혹한 희생양이 되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 가치관이 이익보다 중요하고 신뢰가 효율보다 우선하며 전략적 자율성이 시장 규모보다 가치 있는 시대가 왔다. 원칙을 지키고 미리 준비한 국가는 승리하겠지만 구시대적 사고로 기회를 엿보던 자들은 도태될 뿐이다. 한국이 지금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이 진실을 대만은 이미 10년 전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차이이자 전략의 격차다.